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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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사실 자동차마다 각각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성능이 좋다거나 디자인이 멋스럽거나 아니면 옵션이 빵빵하거나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사실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보고 타시는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연비가 좋습니다. 복합 연비만 하더라도 무려 20km 이상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행이 조금 많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니로 하이브리드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그리고 시그니처, 이렇게 3가지가 있지만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으로서 프레스티지고요. 추가된 옵션은 일절 없는 깡통입니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75만원으로 트렌디에 비해서는 약 300여만원 정도가 비싼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 차량인지 장 팀장이 직접 카메라 들고 리뷰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차량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차량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 즉 중간 정도 해당되는 차량의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깡통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반자율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는 이렇게 봤었을 때에는 LED가 들어갔나 싶겠지만 99만원의 스타일 옵션이 장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실질적으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아니라 깜빡이를 켰었을 때에는 주황색의 불빛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큼직한 캐릭터 라인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좀 동글동글하게 이제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니로 자체가 크게 여성분들한테는 호불호가 없고 남성분들한테는 조금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성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란 연비가 20km 이상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 효율은 1등급을 자랑을 해주고 있어서 요즘 나오는 차량들 치고는 1등급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그런 1등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빠르게 한번 측면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니로라는 차량 자체가 소형 SUV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420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2,710mm로 조금은 아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기량은 다른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게 1.6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힘은 사실 좋진 않습니다. 엔진의 힘만 봤을 때에는 출력은 105마력에 14.7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4마력에 17토크로 사실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조금의 출력과 토크가 낮은 것 같지만, 소형 SUV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혀 아쉬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사이즈와 동일하게 아담한 크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16인치의 사이즈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한 300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 있어서는 전면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단 측면에서는 차이가 한 가지 있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포트 액세스가 1열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치식은 아니고 물리적인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으며, 이러한 컴포트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1열에만 존재할 뿐 2열에는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컴포트 액세스가 들어간다는 점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필러에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B필러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의 휠하우스, 즉 휠을 감싸고 있는 부분마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블랙 하이글로시나 크롬이 사용이 됐었으면 훨씬 더 멋스러운 분위기는 자아내 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원가 절감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소형 SUV이긴 하지만 외건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쿠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트렁크 공간과 더불어 2열의 공간 나름 나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도 딱 봤었을 때 이렇게 리어 램프가 측면까지도 잘 뽑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세로 형태로 길게 뽑아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만 봤었을 때에는 볼보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는 있는데, 빠르게 한번 후면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그냥 일반적인 세단이 아니라 소형의 SUV 차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고요. 제가 측면 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페 형태가 아니라 외건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뒷유리에 와이퍼 있다는 것 한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리어 램프가 측면에서도 잘 보이지만 후면에서 또한 세로로 길쭉하게 뽑아져 있기 때문에 시그널 당연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과 마찬가지로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할로겐 전구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후진 기어 등 역시 또한 할로겐 전구가 들어간다는 점, LED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후면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나 측면에 비해서 조금은 멋스럽게 디퓨저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물론 공격성은 없지만 그래도 동글동글한 니로라는 차량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나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니로 차량의 명칭이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는 명칭 또한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SUV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소형이라는 것 치고는 의외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용, 아무래도 연비가 좋기 때문에 영업용으로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주부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휠 베이스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전륜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2열의 레그룸이 나름 나쁘지가 않아서 자녀들을 태우시거나 아니시면은 가볍게 시장을 보실 때 트렁크를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혹은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도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4대 6의 비율로 폴딩도 가능하고요. 좌측에는 그물망은 없지만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 좌측뿐만이 아니라 조수석의 우측까지 또한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쪽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볼 게 없는 것 같지만 아래쪽에 있는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너무나도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 정 가운데에는 타이어를 비상 수리할 수 있는 키트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안 쓰게 돼가지고, 게다가 이게 별로 안 좋다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띄워놓고 그냥 히든 스테이지를 조금 더 넓게 쓰는데, 뭐 저처럼 생각이 동일하신 분들은 이거를 탈거를 하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실내는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우선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 그리고 기본용에는 트렌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시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로 올라오시게 될 경우에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이긴 하지만 운전석의 시트가 전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1열밖에는 안 되지만 열선과 통풍 시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운전석 기준으로 허리 지지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조금 시트에 대한 부분에 힘을 많이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는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탑승해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옵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기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름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디스플레이 옵션이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귀엽게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고 싶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았었으면은 엔터테인먼트와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차간과의 거리 센서를 유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차선 유지라든지 아니면 속도는 유지할 수 있는 크루즈는 있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되지 않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조율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은 버튼식의 스마트인데, 이게 프레스티지로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양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1열에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조수석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열선과 통풍은 다행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전자식 변속이 다이얼로 이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간다는 점도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 센서와 더불어 제가 아까 트렁크 쪽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스마트 트렁크,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 들어간다는 점과 마지막으로는 핸들에 열선이 들어간다는 점, 이 부분들이 이제 옵션이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간다, 프레스티지로 올라오면은 기본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상 깜빡이가 정말 큼직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원채널로 들어간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공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깡통이라고 해서 걱정을 조금 많이 했어요. 옵션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을 자랑을 하고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한번 2열 넘어가 볼게요.
2열인데요. 확실히 전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 공간은 결코 비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외건형, 쿠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헤드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제 키가 176인데도 불구하고 딱 앉았었을 때 레그룸이 좀 닿거나 아니면 헤드룸이 비좁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0 초반까지도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트의 등받이 각도는 조금은 더 누웠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블라인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기준, 그리고 옵션을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차량 기준으로는 썬블라인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의 범위는 당연히 투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나오는 공조기 버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마찬가지로 썬루프에 대한 옵션도 따로 없기 때문에 천장은 그냥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깡통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무용으로 장거리를 많이 달리시기 때문에 연비를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등급의 옵션은 따로 넣지 않으셨는데요. 물론 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감수가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차량을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견적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저렴하고 출고 같은 경우에는 약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지금 보시는 니로 하이브리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종들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견적과 더불어 빠른 출고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